자, 그러면 이제 실력 쑥쑥 실전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생산 비용이 하락하였다? 아니죠. 생산 비용이 상승했을 때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낼 때 들어가는 생산 비용, 뭐 임금이라든가 월급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업 그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러면 이제 물건 값이 올라가겠죠? 물건 값이 점점 비싸진다는 건 결국에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니은 국제 석유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국제 석유 가격이 크게 상승한 거랑 대체 인플레이션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랑.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장 아닙니까?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바로 석유가 필요합니다. 석유를 이용해서 공장을 가동한단 말이에요. 석유를 떼가지고 공장을 가동시켜요. 근데 그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때 들어가는 돈이 비싸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로 나오는 물건 값도 어떻게 되죠? 비싸질 수밖에 없죠. 계속 그러한 것이 발생하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귿, 사회 전체적으로 임금이 상승하였다. 이 니은하고 디귿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임금, 월급이죠. 그 사람들한테 주는 월급. 이것도 역시나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원자재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물건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월급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물건 값도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임금이 상승하였다.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디귿, 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가 전체적인 공급보다 적다. 수요가 적다? 아니죠. 수요가 많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물건의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적다가 아니라 많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적으면요, 인플레이션, 물건값이 싸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인기가 없으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면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생산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물건값을 싸게 만드는 거죠. 그럼 물가가 떨어지겠죠? 물건값이 싸지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아니고. 답은 3번이 되죠. 니은 디귿. 자, 2번. 빈칸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 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수요가 많으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쵸? 왜냐하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가 전체적인 공급보다 많을 때,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때 뭐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물건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불리해지는 사람들을 바르게 묶은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는 하락해요. 내가 예전에 10,000원 가지고서 아이스크림 하나 샀었는데 이제는 100,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100,000원을 줘야 아이스크림 하나를 살 수가 있어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 거죠. 이제 100,000원짜리 가지고서는 100,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스크림 하나 사는 일밖에 안 되는 거야. 가치가 떨어진 거죠. 자, 그랬을 때 불리해지는 사람들을 바르게 묶은 겁니다. 자, 보시면 실물자산 소유자가 유리해집니다. 채무자도 유리해져요. 그러면 불리해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이겠죠. 대표적으로 뭘 보유한 사람들? 화폐, 현금 보유한 사람들, 돈을 보유한 사람들은 불리해집니다.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채권자,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불리해집니다. 왜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불리해지느냐? 내가 100만원 빌려줬을 때 그 100만원으로 자동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돈을 갚을 때가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100만원 가지고 이제 자전거 한 대밖에 못 사요. 근데 내가 받을 돈 100만원이 이제는 자전거 한 대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금 생활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연금이라는 건 나라에서 이제 미래에 그 노인이 되었을 때 일을 못할 경우 내가 그동안 젊었을 때 저금해 놓은 돈을 가지고서 이제 월급 받듯이 받는 건데,
내가 20년 전에 연금을 붓기 시작했을 땐 100만 원씩 한 달에 부으면 이 정도 돈이면 내가 한 20년 뒤에 은퇴해도 이 돈으로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100만 원이면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100만 원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리해지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나는 100만 원이면 생활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냥 불리해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글에 밑줄친 영향에 해당하는 것. 쭉쭉쭉 두 차례에 걸친 국제 석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가 겪은 혼란을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데 당시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죠. 석유.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공장을 돌아가게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석유다. 석유로 이제 기계를 돌려야 되니까. 자, 근데 그 석유의 값이 갑자기 파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지. 자, 그러면 밑줄친 것의 영향에 해당하는 거,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합니다. 공장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그 기계를 돌릴 때 사용하는 석유가 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올라간 비용이 당연히 어디에 적용이 되겠어? 물건 값에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상품의 값이 비싸지죠. 상품의 값이 비싸진다는 건 결국 뭐가 올라간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사회 수업의 한 장면입니다. 기억 디귿에 알맞은 말을 바르게 나열한 거. 선생님, 서로 다른 해의 물가를 어떻게 비교하나요? 물가 지수를 기준연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나요? 기준연도? 기준연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기준연도에 대한 걸 물어보네요. 한번 봅시다. 자, 물가지수를 활용하면 됩니다. 물가지수란 기준이 되는 해의 물가를 100으로 놓고 비교하려는 해의 물가를 계산한 겁니다. 물가지수가 100보다 크면 기준 시점보다 물가가 상승한 거고 100보다 작으면 기준 시점보다 물가가 하락한 겁니다. 따라서 물가지수가 120이라는 것은 기준 연도, 아까 얘기했죠? 기준이 되는 해. 기준 연도에 비해서 물가가 120% 상승했다. 20% 상승했다는 거. 20% 상승한 거죠. 원래 기준이 100이니까 100이 120이 됐다는 건 20%가 상승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기준 연도에서 물가가 20% 상승했다. 왜? 120%가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물가 상승의 영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겁니다. 물가 상승.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가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죠. 물가가 높아지면 옛날에 아이스크림 10,000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물가 올라서 10만 원이 되는 거야. 내가 10만 원 갖고 옛날에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아이스크림 하나밖에 못 사.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거죠. 하락하는 거죠. 상승이 아니라. 니은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한다. 당연하죠. 이제는 10만 원 가지고서 아이스크림 하나밖에 못 사. 내가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예전에 1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되죠. 디귿 부와 소득이 불공평하게 재분배된다. 뭐 당연하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리을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줄어든다죠. 왜? 화폐 가치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아이스크림 10,000원이면 아이스크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아이스크림 10만 원이야. 10만 원 줘야 내가 아이스크림 살 수 있어. 예전엔 1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일 되게 많았는데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아이스크림 하나밖에 못 사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답은 3번. 7번. 신문기사에 나타난 실업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거. 여름이 걱정스러운 스키 강사. 여름철에는 실업 상태라 생활하기가 힘들다. 실업의 원인, 계절의 변화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계절적 요인이죠. 여름에 스키를 타지 않으니까, 그죠? 답은 1번, 계절적 요인. 뭐 이건 뭐 딱히 설명할 게 없고요. 자, 그다음 8번. 정부의 실업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세금을 올려요? 아니죠. 세금을 인하해야죠. 왜냐하면 실업이라는 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2번. 생산성 향상.
이거는 정부가 할 게 아니라 이제 기업의 역할이죠. 3번 일자리 탐색. 이것도 정부가 할 게 아니라 개인이 해야 되는 거죠. 4번 신기술 개발. 이거는 기업의 역할이죠. 정부가 할 게 아니라. 5번 경기 회복 정책 실시. 이거는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경기 회복 정책 실시. 이거는 뭐 기업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경기 회복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가 만들어야 되니까. 답은 5번. 자, 9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윗글에 나타난 경제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값이 다시 1000배가 뛰는데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으면 액면가 100조 마르크 지폐가 발행됐을 정도. 이거는요,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올랐다는 얘기예요. 왜 올랐냐면요, 정부가 화폐 발행을 남발했다. 돈을 정부가 계속 찍어냈던 거야.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야. 돈이 공급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 그리고 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때 나타난 경제 문제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불리해지는 사람들과 그 이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그래서 화폐 자산 소유자와 채권자, 즉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 돈을 이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불리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돈 빌려줄 때는 100만 원 가지고 자동차 한 대 살 수 있었는데 얘가 돈을 갚을 때쯤 되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이제는 그 돈으로 뭐밖에 살 수가 없다? 자전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얘는 똑같은 100만 원을 갚았는데 나는 이제 그 돈으로 뭘 할 수밖에 없어? 자전거 한 대밖에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채권자가 불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10번. 밑주신 대량 실업의 발생 원인과 대책을 서술하시오. 자, 세계경제포럼은 일자리의 미래보고서에서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상당수 기존 직업이 사라지고 기존에 없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회장은 각국은 대량 실업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량 실업을 가져올 거다. 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로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입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죠. 이와 같은 대량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새로운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 엄청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율주행이 만약에 완벽해지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자율주행이 완벽해지면 이제 택시기사들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좌표만 찍으면 차가 알아서 내 집 앞까지 올 거니까. 굳이 택시기사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택시회사를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관리하는 관리자만 있으면 되니까. 알아서 자기네들이 좌표 찍으면 가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게 될 거고, 뭐 택배도 마찬가지죠. 택배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면 다 뭐로? 드론으로 배달한다고 하죠. 그럼 택배도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몰라요. 드론이 완전해지면.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시대가 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기계가 할 수 없는,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4차 산업혁명, 그 기계가 대신하는 일인데 그 기계들을 관리하는 뭔가 새로운 그러한 우리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뭐 우리는 거기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다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의 변화로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위험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취업하실 때쯤 되면 아마 발생할 수도 있어요.